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업계에서 발생한 데이터 크롤링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크롤링,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원래 이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그 정도를 떠나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로봇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게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데이터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합법이냐라는 문제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법원에서 네이버 부동산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데이터 크롤링 한 건에 대해서 이 크롤링한 업체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라도 그 정리하고 가공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들어갔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직접 만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뭐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정리하고 가공하고 배열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이 들어갔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판결은 뭐 부동산 업계뿐만이 아니라 대형 플랫폼과 스타트업 간의 크롤링 분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도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네이버 측이 부동산 플랫폼인 다원 프로퍼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원 프로퍼티는 2021년 네이버 부동산 매물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서비스인 다원중개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후 네이버가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다원 측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면서 서비스를 계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 역시 무단 이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네이버가 대부분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다원 프로퍼티는 네이버의 DB를 복제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약 8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데이터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1심보다 배상액이 1천만 원이 더 늘어난 결과입니다. 핵심 쟁점은 네이버가 진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자냐라는 것이었죠. 재판부는 네이버는 단순한 정보 수집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창작적 노력과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이버는 허위 매물을 걸러내는 확인 매물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약 10억 원을 투자를 했고,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더라도 자체 포맷에 맞게 편집 배열하는 편집 구조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건 단순 이용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 제작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크롤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판결은 크롤링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야놀자 사건 같은 경우 2022년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는 창업자가 컴페티터 서버를 크롤링을 했지만 정보가 대부분 공개된 숙소 이름, 주소 등이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하시겠지만 민다 대 마이리얼 트립 사건, 2024년 8월에 일어난 민다 대 마이리얼 트립 사건에서는 마이리얼 트립의 크롤링 자체는 공개 데이터라 무죄였지만 숙소를 반복 예약 취소한 방식이 영업방해로 인정되어서 1억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람인 잡코리아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인정하며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크롤링이라도 데이터가 단순 공개 정보냐 아니면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편집 데이터냐에 따라 가지고 법원은 완전히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네이버 판결 이후에 업계는 긴장감이 꽤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여행, 숙박, 채용 서비스처럼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던 스타트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시간, 비용, 인력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보호받을 수 있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공개된 데이터니까 써도 된다라는 식의 주장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수년간 쌓은 데이터베이스가 무단 크롤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보호장치가 명백해진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는 법적 경계를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변하고 있고, 그리고 IT나 이런 쪽도 뭐 AI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어디까지를 권리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보호받지 않는 권리로 볼 거냐에 대한 판결도 점점 이제 세밀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도 그리고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도 명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 원양사업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